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 그날 스타벅스 앱을 열면 이런 홍보 문구가 떴습니다. 분노가 터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당일 해임됐고 미국 본사는 공식 사과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또 다른 글을 올립니다. 2024년 스타벅스가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했다. 세월호 10주기 당일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딱 하나만 합니다. 확인된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탱크데이 논란, 사이렌 머그잔 주장, 이재명 대통령 발언, 셋 다 팩트로 따집니다. 시작합니다. 팩트 첫 번째, 탱크데이 이벤트 실제로 있었다. 2026년 5월 18일 오전 10시 스타벅스 코리아는 공식 앱과 홈페이지에 텀블러 할인 행사 홍보물을 게시합니다. 이름은 탱크데이, 문구는 책상에 탁, 날짜는 5.18, 이 크게 강조돼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진입한 날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사망 경위를 축소 은폐하려다 들통난 그 말입니다. 팩트 두 번째는 스타벅스의 해명이 탱크는 액체 담는 용기. 스타벅스 코리아는 처음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프로모션하는 행사였습니다. 탱크는 액체를 담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5.18과의 연관성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실제로 탱크 디자인이 들어간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해 왔습니다. 탱크데이 이전에도 단테데이 등 유사한 형식의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18 당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한 것이 단순 우연이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팩트 3, 4단계여서 5단계 결제를 거쳤다. 신세계그룹은 철저한 검수 시스템을 자부해온 회사입니다. 이번 탱크데이 홍보물은 실무 기획부터 최종 게시까지 4, 5단계의 내부 결제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의 핵심은 바로 이 결제 라인입니다. 실무 단계에서 누군가 5.18과의 연관성을 우려해보고 보고했음에도 상급자가 묵살했는지 아니면 전 과정에서 조직적 방임이 있었는지가 수사 핵심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알고도 진행시켰다. 의도적 행위. 두 번째, 아무도 몰랐다. 역사인식 부재의 총체적 시스템 실패.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팩트 네 번째는 하루 만에 대표가 해임됐다. 5월 18일 당일 논란이 확산되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손정연 회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함께 해임됐습니다. 관련 임직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같은 날 손 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팩트 5, 미국 본사도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 잭 안데르손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과 관련되고 해당 기념일과 겹쳐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안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미국 본사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팩트 6는 경찰 수사 착수, 고발 내용입니다. 5월 21일 5.18 유공자들이 정용진 회장, 손정현 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4명을 모욕죄와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강남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광주경찰청 남부서에 접수된 별도 고발 사건과 병합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18 특별법 위반이 실태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팩트 7.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스타벅스 부스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강기정 광시시장은 시 주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SNS에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스타벅스 제품을 사용하는 AI 합성 이미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 5.18을 희화화하는 2차 가해 컨텐츠도 확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물 장사하는 집에서 탱크라고 하면 당연히 액체 담는 용기라며 불매운동은 또 뭐고 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재 씨는 자신의 SNS에 이번 불매운동을 나치 독일의 유대인 상점 보이콧과 비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스타벅스와 미국 본사가 사과했습니다. 대표와 임원이 해임됐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이었는지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3일 SNS에 올린 내용. 2024년 4월 16일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했다. 이 주장 팩트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팩트 8.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4년 4월 16일 사이렌 클래식 민트 머그 237ml를 새로운 머그잔 시리즈로 출시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 날짜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4월 16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인된 팩트입니다. 팩트 9. 사이렌이 세월호를 연상시키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사이렌을 세월호 참사일 이벤트에 사용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로고는 1971년 창립 당시부터 사용된 브랜드 고유의 상징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43년 전부터 존재했던 로고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사이렌이 들어간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이렌을 활용한 굿즈는 연중 다양하게 나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통상적으로 화요일에 신제품을 출시해 왔습니다. 2024년 4월 16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펜앤마이크 보도를 포함한 여러 매체의 팩트체크에서 이 점이 확인됩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머그잔 용량 237ml가 세월호 초기 실종자 수 237명과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237ml는 스타벅스가 창립 이래 전 세계 매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해온 표준 용량인 8온스를 밀리리터로 환산한 값입니다. 스타벅스 세계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용량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합니다. 탱크데이 논란과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우연의 반복이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가 4, 5단계 결제를 거친 것처럼 세월호 기일 출시도 내부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는 겁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연간 수백 개의 굿즈를 365일 상시 출시합니다. 특정 날짜를 골라서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이렌 로고 자체는 1971년부터 존재한 것이고 화요일 출시 관행도 확인됩니다. 237ml 논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6일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월호를 겨냥한 의도적 행위였다는 것은 현재 확인된 근거가 없습니다. 탱크데이와 달리 이 사안은 날짜 외에 직접적인 세월호 연상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팩트를 정리하고 그 적절성에 대한 양쪽 시각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첫 번째 발언. 5.18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 흘린 투쟁을 모독하는 행위에 분노한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 5월 23일 두 번째 발언.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이다.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 탱크데이 이벤트는 미국 본사까지 용납할 수 없다고 사과한 사안입니다. 대표가 당일 해임되고 경찰 수사까지 시작된 명백한 사건에서 국가 원수가 희생자 편에 서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당연한 역할이라는 시각입니다. 특히 5.18 기념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강한 발언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탱크데이 발언과 사이렌 머그잔 발언은 성격이 다릅니다. 스타벅스 본사까지 사과한 사안. 사이렌 머그잔은 의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로고는 창립부터 존재. 화요일 출시 관행 확인. 237ml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SNS에서 의원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증폭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표현은 의혹이 사실임을 전제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금수 같은 행태, 폐륜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도한 언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이 표현이 조건 부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행위를 공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악질 장사치, 금수 같은 행태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입장에서는 국가 원수의 발언이 사실상 낙인 효과를 낳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기정사실로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도 사과한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 당부, 가능한 발언, 의도성 확인 전 폐륜 행위로 단정한 것, 팩트 확인 미흡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드러낸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 그룹이 지분 6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기업입니다. 4, 5단계 결제를 거친 홍보물에서 아무도 5.18 당일에 탱크와 책상의 탁이라는 조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 내 역사 인식 문제를 드러냅니다. 의도적이었든 무지했든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이렌 머그잔 논란은 탱크데이 분노의 여파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빠르게 퍼진 사례입니다. 237ml 실종자 수장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공유됐습니다. 탱크데이 사건이 실제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이은 의혹도 쉽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SNS 시대의 전형적인 의혹 확산 패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SNS는 언론 효과를 갖습니다. 팩트 확인 전에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라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만드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탱크데이 비판은 명백한 사실 기반이지만 사이렌 머그잔 발언은 의혹 단계의 정보를 공식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룬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8일 탱크데이 책상의 탁 문구를 사용한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국 본사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손정연 대표와 담당 임원이 해임됐습니다. 경찰이 5.18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5. 스타벅스 코리아가 2024년 4월 16일 사이렌 머그잔 출시를 홍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강한 언어로 스타벅스를 비판한 것은 사실입니다. 탱크데이가 의도적인 5.18 폄훼였는지 경찰 수사 중입니다. 사이렌 머그잔이 세월호를 겨냥한 의도적 행위였는지 의혹이며 로고 창립부터 사용, 화요일 관행, 237ml 주장 근거 없음 등 반박 근거가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개인적 관여 여부 수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화가 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 1980년 그날 계엄군의 탱크 앞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날 그 단어들이 상업적 홍보물에 등장했습니다. 그게 실수든 의도든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팩트가 충분히 강합니다. 팩트만으로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탱크데이는 의도적이었다. 와, 시스템 실패다. 사이렌 머그잔, 억측이다. 와, 의혹이 있다. 각자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